265페이지 44번부터 33강 자본 탐상 CBT 시험에 대비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페이지 44번 3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4번 형광 자본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자외선 등 울트라바이올렛 램프 죄송합니다. 자외선 등 필터 전구 앞면을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나 티끌 같은 게 잘 끼잖아요. 그죠? 먼지나 티끌은 자외선의 통과를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45번 와전류 탐상 시험 ET-ECT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자유도 시험인데 전자유도 시험 와전류 탐상 시험 할 때 직류 포화 코일로 검사하기 좋은 재료는 철입니다. 직류 포화 코일로 검사하기 좋은 재료는 물론 노쇠나 구리나 알루미늄 요거도 있지만은 여기 전기에 의한 자장이 확실히 잘 때는 요 재료가 여기서 철이 되겠습니다. 46번 시험체를 프로드를 사용하여 자화시키고자 할 때 적정 자화 전류 값은 단 두께 2분의 1인치, 프로드 간격은 5인치입니다. 자, 이 프로드 시험에서는 시험품 두께를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4분의 3인치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해서 그 프로드 간격에 따른 전류를 공급하는 게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프로드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간격의 이제 간격과 이 시험편 두께 거기에 따라서 1번, 2번을 달리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2분의 1인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4분의 3인치보다 작은 시험품 두께를 가집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90에서 110을 곱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D인치라고 해놓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드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프로드 사이의 간격은 5인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5인치에다 90이나 110을 곱하면 450에서 550 사이입니다. 450에서 550 사이니까 이제 라번이 되겠습니다. 프로드법을 적용한 자기강도 암페어 퍼 미터 산출 여기에서는 450 정확하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550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서는 55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기에서는 450하고 500이 되어 있으니까 요 범위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프로드법 적용할 때 D인치, 이건 프로드 간격입니다. 이 양 프로드 사이의 간격을 D로 표시했습니다. D인치는 3인치하고 8인치 범위 적용되는데 실제로는 6인치, 8인치 그걸 많이 적용한다고 그래요. 자, 단 D는 전극간 그리고 A는 전류 암페어를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자본 탐상용 자화정체의 전기아크 발생 원인에 대한 부적합한 설명은 과도한 자화전류 및 자화정치 해도와의 접촉 불량이다. 요거 맞습니다. 이 과도한, 그래서 프로드박 같은 건 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이제 전기아크 발생으로 소손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도한 자화전류 및 자화정치 해도와의 접촉 불량 때문입니다. 자화 장비를 예열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예열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다 프로드와 시험체의 접촉 불량, 프로드가 미끄러졌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크 용접 장비와 같은 전원으로 전류를 끌어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아크 용접 여러분 하는 거 봤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팍팍팍팍.
여기에서 이제 프로드 이런 자본 탐상할 때는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면 소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47번에는 가와 다와 라를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48번 자본 탐상 시험할 때 표면하, 표면직하를 말합니다. 표면하는 여기에서 표면직하에 되겠습니다. 표면화 결함 검출에 가장 적합한 자화전류는 직류입니다. 직류. 자,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49번. 시험면의 자개 강도와 함께 자화 방향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시험편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험편인 것은 이게 이제 A형 시험편도 말이죠. 두 가지가 있죠. 그 결함을 원형으로 만든 거하고 직선형으로 만든 게인데 직선형은 조금 그 범위가 좁아요. 원형은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절한 시험편은 A형, A1형 원형입니다. 50번 다른 비파괴 검사와 비교한 자본 탐상시험 단점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빨간 글자로 써놓은 게 이 어딘가 여러분이 틀릴 확률이 좀 많아요.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고쳐놨고 요걸 이제 좀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본 탐상시험 단점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가 시험체 내부 결함 검출 불가능하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나 상자 성체 이외의 재료 검사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상자 성체 이외의,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왜 여기에다 빨간 상자 성체 이외의 재료 검사 불가능하다. 그럼 이건 상자 성체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반자 성체, 강자 성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조금 애매하잖아요. 강자 성체는 잘 되잖아요. 단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자 성체 이외의 재료 검사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단점의 설명으로 틀렸다 해놨는데 틀린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반자 성체일 때는 이제 틀린 게 맞는데 강자 성체일 때는 재료 검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자 성체의 재료 검사 불가능하다 했는데 그러면 강자 성체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점의 설명을 잘못된 것이다 이랬는데 상자 성체 위에 강자 성체만 있는 게 아니라 반자 성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반자 성체는 어떻게 재료검사 불가능하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와보니 상당히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다 불연속 방향과 자속 방향이 평행한 경우에는 검출이 어렵다 맞습니다. 직각 방향이 돼야 됩니다. 라 전기 접점에서 시험체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상자 성체는 극성, n극에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극성이 약하여 자본 탐상 시험에는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51번 자화전류 발생하는, 요것도 앞부분에서 한번 했습니다. 자화전류 발생하는 자화전원부 형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축전기 방전식, 그 다음에 전자석시, 그 다음에 강압변압기, 요걸 밑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탭 전환 방식은 자 여기에서 이제 자화 전원부 형식이 아닌 것은 탭 전환 방식이다. 이걸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축전기 방전식은 뭐냐? 절연체 사이에 둔 두 개의 금속으로 조합된 전하와 전기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축전기, 이게 우리 배터리라고 하는데 축전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축전기 이루는 두 개의 금속을 모양에 상관없이 판이라고 부르며
두 개의 판 사이 간격 좁은 것이 보통입니다. 가장 간단한 측정기는 평행한 금속판 두 개로 이어진 것으로 평행판 측정기라고 합니다. 강압 변압기 스텝다운 트랜스포머인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압을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압을 감소시키는 장치입니다. 형태는 변압기와 거의 같으며 철심 양쪽에 각각 코일을 감은 뒤 한쪽에 전원을 다른 한쪽에 금유계를 연결하고 각 코일에 감긴 전선의 수를 조절하여 전압의 감소가 가능합니다. 2차 코일에 감긴 전선의 수가 1차 코일에 감긴 전선의 수보다 작을 때는 2차 코일에서 생성된 전압은 1차 코일 전압보다 작으며 이렇게 인가된 전압에 비해 출력된 전압이 작아지는 것이 강압 변압기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석. 전자석은 자석 일종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을 가지고 전류 흐르지 않으면 자기력을 가지지 않는 자성체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자동문 등의 장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탭 저항기 저항값 빼기 권수, 저항기 저항값 그 다음에 권선의 권수 변화를 위해 중간에 설치한 인출선이 탭이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분 탐상 시험은 표면 균열 검사에 적합하고요. 다의 작업비가 비교적 저렴하고요. 53 고승용 고가의 장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모든 시험체의 표면 검사가 가능하다. 아니죠. 강자성체에서만 가능합니다. 53번 강후판 단면에 발생한 결항 검출할 때 프로드법 사용하며 전류는 직류 또는 단상의 반파 정류로 건식 자분을 쓴다. 이때 적당한 자분 적용 시기는 연속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이래야만 후판에서 이제 결함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판에서. 자, 그 다음에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자분 탐상 시험에서 습식 연속법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가분을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분액의 흐름이 멈추는 동시에 부품을 좌우한다. 자분액의 흐름이 멈추는 동시에 부품을 좌우한다. 이게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습식 연속법은요 이렇게 이제 본래 연속법은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자분을
뿌려서 자화하는데 여기는 지금 자분액의 흐름이 멈추는 동시에 부품을 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해요. 이 사실은 부품을 자화하면서 전기를 공급해가 자화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자분액의 흐름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분액의 흐름이 멈추는 동시에 부품을 자화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이건 조금 이 54번 문제는 제가 보는데도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나를 한번 봅시다. 전류 차단한 후에 부품을 자화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탄소 강에는 불합리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화력이 큰 부품에 효과적이다. 뭐 이거는 자화력이 큰 부품에는 건식법이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맞는데 이 가번이 조금 내 생각에는 좀 바꿔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품을 자화한 후 자분을 적용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여기에서는 제가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품을 전기를 공급해 자화한 후 자분액을 적용한다. 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가번은 제가 이렇게 고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부품을 자화하면서 자화한 후에 자분액을 적용한다. 이게 연속법이에요. 연속법. 요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면 좋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나와 다와라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부품을 자화한 후 자분액을 적용한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5번 자분 탐사를 시험할 때 구리선에 전류 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동선 주위에 직각으로 자장이 만들어집니다. 56번 방사선 탐상 시험할 때 투과도계는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가? 방사선 투과 사진의 상질을 측정한다.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기포 누설 검사 LT의 특징을 정확하게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누설 위치 판별이 빠릅니다. 그러나 경제성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다 해놨는데 경제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전상에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에는 기술 숙련도와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수정을 해주세요. 프로브 탐침을 프로브나 스니프 필요하다.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에 꼭 좀 요걸 잘 듣고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포 누설 검사의 단점 뭐냐? 지시 관찰이 쉽습니다. 누설 위치의 판별이 쉽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술 숙련이나 경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지시의 구별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충분하게 갖춰지거나 기술 숙련이 이루어지면 누설감도 정대가 가능합니다. 큰 누설 쉽게 찾을 수 있고 프로브 스니퍼 불필요하고 해놨습니다. 한 번에 전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포 누설 검사의 장점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 주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설시험 LT죠.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유체 종류에 따른 분류, 압력에 따른 분류, 검사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체 종류에 따른 구분은 수압검사, 물을 이용하고 기밀검사, 공기를 이용한 두 가지입니다. 유체, 흘러가는 거, 움직이는 그런 물질이죠. 수압검사, 물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밀검사, 공기가 새나 안 새나를 확인하는 것이 기밀검사입니다. 압력에 따른 구분, 가압법, 압력을 가한다 그죠? 가압 발포액, 발포액법이 있고, 자, 다시 한 번 더. 가압법. 여기에 이제 압력에 따른 구분은 가압법은 가압 발포액법과 발포액법, 진공법 있죠. 그 다음에 검사 방법에 따른 구분은 발포 누설시험 수침법, 수압법, 침퇴법, 방사선 동위원소 누설시험, 암모니아, 할로겐, 헬륨 누설시험 이런 것 등등 있습니다. 가압법 시험체 외부에 얇은 막 발포액 적용하여 누설 위치 검사합니다. 이것은 배광공들이 가스 누출 검사 위에 사용하는 비누의 거품법이기도 하고 많은 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특히 검사 용액에 쉽게 침적 불가한 대형 부품, 구조물 등에 적합합니다. 미소, 미세, 미세하고 작은 이 말입니다. 미소 누설부 탐상에 발포액을 보다 얇고 연속적으로 적용하며 시험체의 모든 부위에 도포해야 한다. 내부 가압은 발포액 표면에 도포하기 전 적용을 합니다. 내부 가압은요. 이유는 발포액이 누설 부위 안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자외선 조사장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내용인 것을 내놨습니다. 가 탐상에 필요한 자외선 파장은 120 내지 400나노가 아니죠. 요건 잘못됐죠. 320 내지 400나노미터 정도 했죠. 그리고 이는 인체 피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충분히 어두운 곳에서 일정한 강도의 자외선으로 형광자분을 검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PT에 사용되는 형광자분은 블랙라이트 아래서 적색빛을 발생하는 장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외선 필터는 일반적인 유리에 검은 비닐판을 입힌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59번. 습식법을 적용하여서 잔류법으로 자분을 적용하는 시기는 잔류법입니다. 자화 직후에, 자화를 하고 난 직후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자분을 이제 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잔류법은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편에 자화를 해두고 끝난 바로 직후에 이제 자분 탐상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 60번 자분 탐상 시험을 한 후에 습식 자분의 세척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자분 제거를 위하여서입니다. 자, 61번 부품 길이 10인치, 직경이 2인치인 부품을 선형 자화할 때
사용되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암페어를 묻고 있습니다. 짓기 힘든 T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항상이라 코일법이 나올 때는 직경하고 부품 길이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2분의 10이니까 5지요. 이럴 땐 D분의 1이 4 이상이니까 AT equal 2 플러스 D분의 1분의 35,000이 됩니다. 항상 AT는 같이 묶여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AT는 2 플러스 D분의 1분의 35,000하니까 5,000이 됩니다. AT니까 전류는 권선수는 5회라고 그랬잖아요. 5를 넘기면은 1000 여기에서 암페어 그렇게 되겠습니다. 62번 자화된 시험체에 자분 적용했을 때 강자성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지시 모양이 생겼다. 무슨 지시냐 하면은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 자, 자기 펜 자국은 강자성체를 접촉했을 때 생기고, 그래서 조심스레 함부로 쾅쾅 접촉하면 안 되겠죠. 자극으로 나타난 지시, 이거 프로드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극지시, 관류지시라는 말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자, 그래서 축통연법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처의 구멍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참. 축통연법은 축에다가 표면에다 전류를 공급하는 겁니다. 검사체의 표면에 전류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게 조금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